자, 이제 여러분이 좋아하는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하나씩 해나가는데 특별히 양도소득세 어려운 거 하나도 없습니다. 좀 전에 배웠던 소득세 개념만 알면 돼요. 그럼 일단 277쪽에 나와 있습니다. 박스에 나온 것 간단히 한번 보도록 하죠. 277쪽. 자, 양도소득세다. 그러면 글자 그대로 소득세 8가지 중에 일부분이 양도소득세예요. 그죠? 그러니까 특징은 소득세 특징과 같다 다르다? 같다. 따로 공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몇 월 달에 확정 신고한다고 그랬죠? 다음 연도 5월 달에. 양도다 그러면 5월. 종합도 몇 월? 5월. 똑같습니다. 5월 달이 제일 바쁜 거죠. 자, 그러면 277쪽에 박스 나와 있는 것 중에서 자, 하나 해보죠. 원칙 뭐가 되죠? 신고 납부. 예외 뭐가 있죠? 결정고지. 이 말은 뭐냐? 신고를 내가 해야 되는데 안 하면 고지서 날라온다고 그랬죠. 지방세에서는 보통 징수라 하고 국세에서 뭐라고 그러죠? 정부부가 이렇게 표현한다. 그 다음 박스에 있는 것은 뭡니까? 2번 행위세, 유통세, 사고 파는 거죠. 3번에 아까 배웠죠. 무슨 과세? 분류과세. 4번 사실주의가 되고요. 나머지 공부할 필요 없습니다. 오른쪽에 국세, 왼쪽에는 뭐냐? 납세 의무자 밑에 동그라미 치세요. 개인이 된다. 개인이 양도해야지만 양도소득세 내요. 법인이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없습니다. 뭘 내야 되죠? 법인세를 내야 된다는 얘기죠. 해서 개인이 양도해야 된다. 자, 278쪽 나왔습니다. 거기에 특징이 나와 있죠. 자, 특징 나와 있는 것 중에서 우리가 다 아는 거지만 한번 해볼게요. 첫째, 누가 양도해야 되죠? 개인이 양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사실상으로 유상 이전이 돼야 됩니다. 유상 이전은 뭡니까? 대가를 받고 넘겨야 된다는 얘기죠. 따라서 무상 이전이다 그랬으면은 양도로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럼 뭘 내야 되죠? 증여나 상속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요거예요. 비반복적인 양도, 일시적인 양도. 요게 무슨 말이냐면은 반복적인 양도예요. 여러분 입장에서 여러분들은 어떨까요? 평생의 집 한두 번 팔까 말까 하는 거죠. 이걸 계속 한 달에 한 번씩 팔어. 그럼 그게 매매업이란 얘기죠. 반복적이면은 무슨 소득이 되는 거죠? 사업소득이 된다. 요게 제일로 중요한 거. 그 다음에 뭐 아까 얘기했던 거대로 무슨 과세가 된다 그랬죠? 분류과세가 된다는 것. 제일 중요한 건 사실 요거예요. 자, 거기 특징 나와 있는 거 볼까요? 278쪽의 특징 1번 누가 양도한다? 그 다음에 2번 열거주의라고 그랬죠. 좀 이따 과세 대상 나올 겁니다. 열거된 과세 대상만 해당이 된다. 그 다음 3번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해야 된다. 무상 이전은 대가성이 없으니까 상속세 또는 뭐가 되죠? 증여세를 내야 된다. 4번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반복적이면 무슨 소득이 돼요? 사업소득이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오른쪽에 박스 됐고요. 5번 무슨 과세다? 분류과세다. 6번 밑줄 개인 단위 과세다. 합산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다음은 7번 원칙 과세기간별로 과세한다. 요 말은 첫째 줄 나왔죠. 양도소득세는 앞에서 배웠습니다. 우리가 언제 납세 의무 성립하느냐?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그 다음 양도소득이 발생한 과세기간에 다음 연도 몇 월까지? 5월까지 신고납부한다.
자, 거기에 두 번째 줄 끝에 양도, 즉 양도소득세는 그 과세기간 동안 발생한 소득을 납세의무자별, 밑줄 쳐요. 납세의무자별로 합산하여 과세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거예요. 미리부터 얘기하면은 여기다 해드릴게. 예정신고가 있고 확정신고가 있는데 이것은 이 양도소득세 맨 마지막 끝날 때 또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는 3, 4월에 배울 거니까 미리 요건 설명해 드려요. 예정신고도 하고 확정신고도 하는데 예정신고는 뭐냐 하면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몇 개월 이내? 2개월 이내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양도를 했으면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몇 개월 이내? 2개월 이내. 안 하면 가산세 묻니다. 예를 들어서 7월 5일 날 양도를 했다 그러면 예정신고를 해야 돼요. 언제?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몇 개월? 그럼 8월 말, 9월 말 이때까지 뭘 해야 되죠? 예정신고를 하면 돼요. 그런 다음에 예정신고 하나만 했으면 다음 연도 2018년이면 2019년 5월 달에는 확정신고라는 건 할 필요 있다 없다? 없어요. 하나만 팔면 요 내용과 요 내용이 똑같은데 똑같은 걸 두 번 하면 세무서 직원도 힘들다는 얘기죠. 확정신고는 어떨 때 하는 거냐? 예정신고를 안 했거나 예정신고를 2번 이상 했을 때, 그러니까 한 사람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물건을 1년에 2건 이상 양도했을 때 예정신고 2번 하고 요거에 대한 걸 확정신고를 해줘야 된다는 것. 요 말 개념 이해 가나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해서 예정신고를 하면 확정신고는 안 해도 된다. 다만 예정신고를 안 했으면 해야 되겠죠. 또 예정신고가 2건 이상 발생하면 정산해야 되겠죠. 그게 확정신고입니다. 해서 예정신고하고 확정신고는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말까지 해준다. 이건 꼭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거기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는 뭡니까? 합산해서 과세가 된다. 그 말이 한 사람이 2건 이상 양도행위가 이루어지면은 반드시 합산해서 확정신고를 한다는 얘기죠. 그 말 이해 가나요? 그게 어디 있는 건지 못 찾아서 막 찾아요? 7번에 보면 세 번째 줄에 있잖아요. 과세기간 동안 발생한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한다는 것. 그 다음에 8번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끝. 이러면 되죠. 그래서 요 특징이다 그랬으면은 요 정도 알아두면 되고, 특히 예정신고 확정신고에 대한 것은 마지막 4월달 양도 맨 끝에서 또 나오게 된다는 것. 중요한 겁니다. 자, 280쪽에 과세 대상물이 나왔습니다. 과세 대상이 작년에 나왔죠. 참 아까운 거예요. 쉬운 건데. 그래서 이번에는 큰 비중이 없다. 왜냐하면 간단하거든요. 과세 대상이다 그랬으면 간단하게 들어가죠. 어떤 것을 양도해야지 양도소득세 내냐 이거죠. 그럼 당연히 첫째 뭐가 있을까요? 부동산이 되죠. 부동산이라는 건 무엇을 얘기하죠? 토지, 건축물. 건축물 안에는 주거용도 포함이 되어 있겠죠. 해서 부동산에 관한 것. 두 번째는 뭐냐? 부동산에 관한 권리. 시험엔 얘가 단골 메뉴죠. 얘예요. 시험에 나오면 얘예요. 부동산에 관한 권리다 그랬으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용할 수 있는 권리. 이용할 수 있는 권리. 또 하나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요거예요. 요거 나오는 건 뭐가 나오느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용할 수 있는 권리는 상가를 빌릴 때 전세 계약이 있고 월세 계약이 있죠. 그렇죠?
그럼 전세계약이다 그러면 전세권이 되죠. 월세다 그러면 뭐가 있느냐? 부동산 임차권이 있죠. 그죠? 월세는 임차권, 전세는 전세권인데 여기서 알아둬야 될 것, 부동산 임차권이 바로 요거죠. 반드시 등기가 된 것만 과세가 됩니다. 그럼 시험에 뭘로 나올까요? 미등기 나오겠죠. 나오는 게 항상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는 전세냐 월세냐. 그 다음 또 뭐가 있을까요? 지상권 하나가 있죠. 요게 부동산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예요. 그럼 부동산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이건 뭐 당연히 아파트 당첨권이 대표적인 거죠. 그죠? 아파트 당첨권. 그 다음 또 뭐가 있습니까? 주택으로 바꿀 수 있는 채권, 주택 상환 채권. 토지로 바꿀 수 있는 채권, 토지 상환 채권. 아주 좋은 소리가 들렸어요. 명쾌한, 내가 놀랐어요 지금. 자, 아파트 당첨권, 상환 채권 또 하나 있죠. 내가 뭐예요? 계약을 했어요. 계약을 하고 계약금만 지불했어요. 그럼 나머지 내가 아파트를 갖다가 계약서 썼어요. 그 다음 계약금 넣었어요. 그럼 요 아파트는 내가 잔금만 치르면 취득할 수 있겠죠. 이걸 사지 않고 되팔았어요. 요것도 전매가 되는 거죠. 요런 것들도 다 양도소득세 냅니다. 그러니까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 계약금만 지급했다는 건 계약을 했다는 거니까 그걸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내 갖고 있다는 얘기죠. 계약했어요. 계약금 넣었어요. 잔금만 치르면 내 거예요. 요걸 되팔았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우리가 양도소득세 낸다는 것. 요거.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요 개념이 됩니다.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요거죠. 그 다음 설명을 좀 이따 드리고 280쪽에 밑줄 한번 쳐드릴까? 자, 양도소득의 범위 과세 대상은 1번 토지 또는 건물. 그 다음에 2번 밑줄 부동산에 관한 권리. 요건 오른쪽에 보면 되죠. 박스 나왔죠? 이용할 수 있는 권리는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은 앞에다 동그라미 쳐놔야죠. 뭐가 된 것만? 등기된 것만. 박스 오른쪽에 취득할 수 있는 권리다 그랬으면은 첫째, 건물이 완성되는 때 말이 길죠. 이게 바로 아파트 당첨권 되겠죠. 건물이 아파트가 완성될 때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아파트 당첨권이 대표적인 거죠. 그 다음에 상환채권, 마지막 계약을 체결한 자가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 계약을 했으니까 당연히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있죠. 이걸 전매 팔았을 때도 양도소득세 낸다. 되겠습니까? 그 다음 밑에 건 읽을 필요 없습니다. 뒤로 넘어가서 282쪽 기타 자산이 나오는데 기타 자산 중에서는 일단 괄호 1과 괄호 2만 밑줄 쳐놓으세요. 괄호 1번 많이 나옵니다. 요건 요거예요. 영업권. 영업권의 양도인데 항상 세법은 둘 중에 하나라고 그랬죠. 영업권에 양도할 때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했을 때는 이것은 뭐가 돼요? 양도로 봅니다. 양도소득세 내야 돼요. 그러니까 영업권이라는 게 뭐죠? 영업권 알아야죠. 영업할 수 있는 권리. 영업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할 땐 두 가지가 있어요. 단독으로 양도했느냐 아니면은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했느냐. 이게 뭔 말이냐 이거예요. 갑이라는 사람이 사업을 하고 있어요. 이 사업이 굉장히 잘 돼요. 잘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영업권을 뭐로 생각하냐 하면요. 여러분이 사회에서 얘기하는 권리금 정도라고 생각하면 돼요. 영업할 수 있는 돈, 권리금.
이건 뭐예요? 이 회사가, 이 가게가 잘 되고 있어야 권리금 받죠. 쓰러져가는 회사인데 사올 때 권리금 줘요? 아니란 얘기죠. 을이라는 사람이 요 사업체를 사는 거예요. 건물이죠. 바로 사업용 고정자산이란 말이 부동산, 건물이에요. 내가 예를 들어서 빵집을 합니다. 빵집을 하는데 건물이 내 거예요. 내 건물에서 내가 빵집을 하는데 기가 막히게 맛있는 빵이에요. 소문이 많이 났습니다. 원래 이게 10억짜리인데, 건물이 10억짜리인데 가게까지 넘기는데 권리금 10억에다가 권리금을 얼마 받을까요? 5억 해서 15억에 넘겼습니다. 이럴 경우에 이 권리금만 1층에 있는 빵집만 내가 인수를 했다. 이게 단독적인 영업권 양도예요. 이럴 때는 뭐냐? 건물을 넘긴 게 아니에요. 요 빵집의 운영권만 넘긴 거죠. 권리금 받고. 건물은 무조건 가백 거예요. 이럴 경우에는 부동산이 넘어간 게 아니죠. 양도가 아니에요. 이럴 때 뭐가 되느냐? 기타 소득으로 처리가 돼요. 권리만 넘겼으니까. 그런데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했다는 건 갑이 내 건물에서 사업을 하고 있다가 사업체도 넘기고 건물도 넘겼다는 얘기죠. 그게 바로 건물과 함께 양도했다 이거예요. 그럼 이건 문제가 없죠. 건물이 넘어갔으니까. 건물이 넘어갔으니까 당연히 뭐가 된다? 양도소득세 내야 된다는 얘기죠. 둘 말뜻 이해가요? 내가 내 건물에서 빵집 하다가 빵집만 팔았어요. 부동산 넘어간 게 아니니까 기타 소득이고 빵집 하고 있는 건물까지 통째로 팔아버렸어요.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양도소득이 된다는 얘기죠. 요놈 때문에 된다는 얘기죠. 요놈. 그러니까 사업용 고정자산이란 뜻은 건물을 얘기하는 거죠. 건물. 자, 그래서 그거 꼭 알아두세요. 괄호 1번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나와 있죠. 그 다음에 둘, 넷, 여섯 번째 줄에 다만 영업권을 단독으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무슨 소득이다? 기타 소득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2번은 특정시설물 이용 동그라미 회원권. 회원권은 사오면 취득세 내죠. 팔면은 뭘 내죠? 양도소득세 냅니다. 그 다음에 괄호 3번은 체크만 해두세요. 283쪽에 4번 주식 체크만 해두세요. 주식은 3, 4월 달에 할게요. 비중도 없을 뿐더러 여러분이 들으면 기절합니다. 284쪽에 5번 파생상품 체크. 맨 밑에 과세대상물 종합이라고 되어 있죠. 박스가 3칸 나왔는데 위에 칸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게 바로 요거죠. 부동산을 팔았을 때 부동산에 관한 권리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요건 등기된 것만 되더라. 그 다음 영업권을 양도할 때 두 가지. 단독 양도면 기타 소득이고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낸다는 것. 바로 시험에 나오는 게 둘 중에 하나. 요것도 둘 중에 하나. 요런 것들이 나와요. 그러던 것이 요번에 시험에 나왔으니까 비중이 좀 줄어들었다는 얘기죠. 아까워요. 그죠? 매번 나오는 게 뻔하거든. 이거 단독으로 팔았냐 영업권 양도 등기냐 미등기냐. 얘는 28회 나올 때까지 얘는 단골 메뉴였어요. 그러던 게 나왔으니까 얼마나 섭섭해요? 노노 나왔어도 틀릴 수 있으니까 공부를 해야 되니까. 자, 그 다음에 285쪽 나와 있죠. 요것도 시험에 나왔습니다. 17년도에. 아주 그냥 쉬운 것들은 다 나왔는데 시험 본 분들은 어렵게 출제가 됐다고 많이 틀렸답니다. 285쪽에 양도의 개념이라고 나왔는데 요거는 금방 설명했던 거 이거 또 나오죠. 누가 양도해야 되죠? 개인이 양도해야 되죠. 그 다음에 유상 이전을 해야 되겠죠. 무상 이전은 양도가 아니죠. 증여 아니면 뭐가 되죠? 상속이 되더라. 그걸 다시 한번 보는데 요겁니다. 양도로 보느냐 양도로 보지 않느냐 이게 시험 문제인데 매번 요거는 똑같거든요.
그게 나왔으니까 요번 달에 하고 다음 달에는 빨리 넘어갈 거예요. 출제될 확률이 적으니까. 자, 285쪽의 양도라는 것은 특징 1번 유상으로 이전해야 되고 2번 사실상 이전이어야 된다. 뭐 당연한 거고 2번 여기서부터 중요한 건데 나와서 그렇죠. 양도로 보는 경우는 1번 뭐가 나와 있습니까? 매매. 항상 나오는 게 3개였어요. 매매,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 출자. 얘는 항상 나오죠. 이게 뭐냐 하면은 매매는 당연히 양도죠. 유상이전이니까. 교환, 헌집 줄게 새집 다오 유상으로 이전됐죠. 현물 출자는 뭐냐 하면은 법인에다가 내가 투자하고 싶어요. 그럼 뭘로 투자합니까? 돈으로 투자하죠. 그걸 금전 출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돈이 없어서 내가 갖고 있는 부동산으로 투자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삼성이다. 법인에다가 야 내가 건물이 하나 있는데 건물 요거 투자할게. 현물 출자예요. 얼마짜리냐? 10억짜리다. 그럼 삼성에서는 10억짜리 건물을 소유권 이전 등기 해야 되겠죠. 그리고 나한테 줘야 돼요. 대가를. 뭘로 줄까요? 주식으로 준다는 얘기죠. 이게 현물 출자죠. 돈으로 출자한다는 건 그만큼 주식을 돈 주고 샀다는 얘기고 현물 출자라는 건 물건을 출자한 거예요. 대신에 뭘 받습니까? 주식으로 받죠. 그럼 내 입장에선 부동산이 넘어갔겠죠? 대가 받았죠? 유상이전이니까 양도로 본다 안 본다? 본다. 항상 3개는 연달아예요. 매매, 교환, 현물 출자. 3가지는 양도로 본다 안 본다? 본다가 되죠.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게 아주 간단해요. 대물변제, 부담부 증여. 이건 슬픈 얘기죠. 슬픈. 대물변제, 변제, 빚값 받다. 돈 대신에 무엇으로? 물건으로 갚았다. 좋은 말로는 물건으로 대신 빚 갚았다지만 쉬운 말로 얘기하면 넘어갔다. 이러면 되죠. 빚 때문에 넘어갔다. 대물변제. 이건 자 내가 은행한테 갑이라는 사람이 7억을 대출받았어요. 여기 얼마짜리냐? 10억짜리인데. 그런데 못 갚았어요. 못 갚아서 이자가 많이 불어나겠죠. 그런 다음에 은행과 계약이 있었겠죠. 예를 들어서 뭐 언제까지 이자 얼마로 해서 빌려주기로 한다. 만약에 날짜를 지키지 못하면은 뺏는다. 뭐 이런 게 나오겠죠. 소유권 넘어간다. 그런 다음에 약속한 날짜에 못 갚으면 어떻게 되죠? 넘어가죠. 소유권 넘어간 대신에 빚은 갚을 필요 있다 없다? 없다. 빚 때문에 넘어갔죠. 결국 7억에 넘어간 거죠. 7억 받고 팔았다는 얘기죠. 이걸 뭐라고 그러죠? 대물변제. 당연히 소유권 이전이 됐고 돈을 받았으니까 양도로 볼 수밖에 없죠. 슬픈 양도. 그 다음에 부담부 증여도 똑같은 경우죠. 우리 배웠죠. 부담부 증여는 뭡니까? 자 10억짜리가 있는데 을에게 주려고 그래요. 야 10억짜리 너 줄게. 대신 은행빚 좀 갚아줘. 그러면 갑은 소유권 넘어갔겠죠? 대신에 7억은 갚을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럼 7억의 양도가 된 거죠. 나머지 차액은 뭘로 봐야 되겠죠? 증여로 봐야 되는 거고. 부담부 증여 똑같은 얘기입니다. 해서 287쪽에 4번 대물변제 굵은 것만 알면 되죠. 5번에 부담부 증여. 부담부 증여는 괄호 2번 내용이 있죠. 거기에 동그라미 1번만 밑줄. 부담부 증여에서는 양도로 보는 건 무엇에 해당하는 것만? 채무에게 해당하는 것. 금방 했잖아요. 7억을 넘겼으니까 7억에 대한 양도로 보는 거고 나머지 3억은 뭘로 봅니까? 증여로 본다는 것. 그 다음 뒤로 넘어가서 6번 기타 양도 슬픈 거죠. 경매공매. 경매공매 이건 얘랑 다 똑같은 거예요. 대물변제, 부담부 증여, 경매공매 다 슬픈 양도가 되는 거죠.
넘어갔다는 얘기죠. 자, 내가 있는데 이것이 경매 신청이 들어와서 낙찰이 됐습니다. 소유권 넘어가겠죠. 대신에 빚은 안 갚아도 되겠죠. 다 대물변제예요. 똑같은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슬픈 거, 슬프기도 하고 수용당했을 때, 내 땅을 갖다가 수용당했을 때 이런 경우에도 뭐가 돼요? 소유권이 국가로 넘어가겠죠. 대신에 보상금 나오겠죠. 돈 받고 판 거예요. 그 다음에 물납이다 그랬으면은 갖고 있던 걸로 세금을 냈으니까 세금 낼 필요가 없겠죠. 물건이 국가로 넘어갔죠. 대신에 나는 세금 안 내도 되겠죠. 유상이전. 그 다음에 괄호 2번 보세요. 괄호 2번. 담보로 제공한 자산이 경락, 낙찰됐대요. 담보로 제공을 했는데 낙찰이 됐으면 딴 사람에게 소유권 이전 넘어가겠죠. 그 다음에 왜 채무를 보증을 섰다 그랬으면은 그 빚은 안 갚아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유상 이전이 되고요. 마지막 위자료라는 것은 손해배상금을 얘기합니다. 따라서 위자료에 대한 것도 양도로 인정을 한다는 것. 그러니까 내가 잘못해갖고 돈이 없어요. 위자료 줘야 되는데 살고 있던 아파트로 줬습니다. 이게 위자료죠. 소유권 이전 돼요, 안 돼요? 돼요. 위자료 돈으로 줄 걸 안 줬으니까 유상 이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 나와 있는 기타 양도는 다 슬픈 얘기들이에요. 슬픈 양도. 이름을 줬어요, 내가. 슬픈 양도. 그죠? 해서 여기에 나와 있는 게 양도로 볼 수 있는 거 다예요. 그럼 양도로 볼 수가 없는 건 거기 나와 있죠.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양도 담보. 담보를 제공만 했지 소유권 넘어간 게 아니죠. 내가 빚을 갚으면 찾아올 권리가 있다는 얘기죠. 이게 담보했는데 여기서 경락이 됐다, 낙찰이 됐다. 그러면 당연히 양도로 봐야 되겠죠. 넘어갔으니까. 또 여기 있는 게 대물변제다, 뺏겼다, 약속을 어겨가지고. 일단은 절차를 보면 얘가 먼저죠. 담보를 먼저 하고 약속을 못 지키면 넘어가겠죠. 그 전까지는 양도로 볼 수 있다 없다? 없다가 되죠. 그러니까 처음에 담보했다가 나중에 넘어갔다 그러면 양도가 되고, 그죠? 담보 시점에서는 양도로 볼 수 있다 없다? 없다가 되는 거죠. 이게 이런 사건이 나오는 거죠. 결과가. 그 다음에 뭐가 있느냐? 환지 처분. 환지죠, 환지. 자, 환지다 그랬으면은 뭐가 되는 거예요? 이 땅 주고 이 땅 받았죠. 그럼 지번만 바뀐 거죠. 변동이 없죠. 그러니까 지번만 바뀐 거고 정부 정책에 의한 거니까 나는 양도로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글자 그대로 환지, 땅을 교환했는데 그냥 교환하면 거래가 되겠죠. 그런데 정부 정책에 의해서 바꾼 거면 지번만 변경이 됐으니까 이건 양도로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3번의 환지 처분 보세요. 원칙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도시개발법, 법이 나와야 되겠죠. 내가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도시개발법에 따라 환지 처분에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는 경우는 양도로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 있죠. 갑이라는 사람이 100번지의 땅이 있어요. 그리고 200번지의 땅을 주고받았어요. 그런데 이때가 100제곱미터인데 이때가 70제곱미터만 받았어요. 그리고 30제곱미터에 대한 건 보상금을 받았습니다. 그럼 요 감소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받았으니까 유상이전 양도로 본다 안 본다? 본다가 되겠죠. 요거 이해 가요? 환지를 했을 때 면적이나 가액 면적이 줄질 않았다. 그대로 바꿨다. 요 가액만큼 바꿨다. 그랬으면은 당연히 양도가 아닌데 요걸 주고 적은 면적의 땅을 받았을 때 차액을 보상금을 받으면 보상금 받은 감소 부분에 대해선 양도로 본다 안 본다? 본다가 되죠. 그래서 거기 나와 있습니다. 예외. 환지 처분 시 교부받은 토지의 면적이
환지 처분에 의한 권리면적보다, 권리면적은 내가 받아야 될 면적, 환지되기 전의 면적이죠. 여기서 뭐가 돼요? 100제곱미터 받아야죠. 이게 권리면적이죠. 이건 환지받은 면적이고, 권리면적보다 감소돼서 감소된 면적에 대해서 밑줄 금전적으로 보상을 받았으면은 보상받은 것만큼 유상이전, 양도로 본다 안 본다? 본다가 되겠죠. 그 다음에 4번 보류지 충당. 글자 그대로 갖고 있는 거예요. 환지로 하지 않고 밑줄 보류지로 충당되는 경우는 양도로 보지 않는다. 그 다음에 5번 많이 나오죠. 5번 공유물 분할, 재산 분할 이렇게 나와 있죠. 공유물 분할이다 그러면 갈라서 재산세에서 배웠죠. 자기의 지분만큼 가져간 것은 양도로 볼 수 있다 없다? 없다가 됩니다. 이런 경우가 되겠죠. 자,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보죠. 갑이라는 사람, 을이라는 사람, 갑이 70% 보유, 30% 보유, 밥 먹다 싸워서 갈라서 그럼 예목만큼 이름만 나눈 거죠. 이런 경우는 양도로 볼 수 있다 없다? 없다가 되는데, 이럴 때가 있죠. 갑을이 갖고 있다가 야 우리 피곤하다 갈라서 하는데 나 돈 필요하니까 너 한 20% 네가 좀 더 사. 그럼 당연히 분할할 때 자기의 지분보다 줄어들었죠. 요건 양도로 본다 안 본다? 본다가 되죠. 그냥 분할만 하면 지분이 바뀌지 않으면 양도가 아닌데, 분할하면서 야 돈 필요하니까 네가 이것만 더 사. 얼마 줘? 이럴 경우에는 양도로 본다. 유상 이전이니까. 자, 거기 보세요. 원칙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동그라미 1번 보세요. 공동 소유의 토지를 지분별로, 그거죠. 지분별로 약속한 대로 단순히 분할하면 양도로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이해가요? 그 나머지 것들은 뭐 볼 거 없고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오른쪽 넘어가서 거기에 재산분할이라고 하는 건 똑같습니다. 공유랑 똑같아요. 다만 대상이 누가 되는 거죠? 부부가 되는 거죠. 공유물 분할이다 그랬으면은 남남끼리가 되고, 재산분할이다 그러면 부부가 싸우고 갈랐을 때, 이혼했을 때 분할이 되는 거죠. 양도로 보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291쪽에 6번은 그냥 밑줄만 치고요. 신탁해지. 7번도 많이 나옵니다. 글자 그대로 소유권이 원위치가 됐습니다. 원인이 무효된 소송에 의해서. 그럼 매매 원인이 무효가 됐어요. 이건 뭐냐 하면은 좀 유치하게 예를 들을까요? 갑이라는 사람이 애기 미성년자라고 그럴까요? 미성년자. 갑이라는 애가 15살이에요. 그런데 컴퓨터 게임을 그렇게 좋아해요. 그래갖고 그 아이템을 사느라고 돈을 많이 썼어요. 용돈을. 근데 꼭 사고 싶은 아이템이 있어요. 돈이 없어요. 그래서 눈치만 보고 있다가 아버지 엄마가 손잡고 마트 간 사이에 안방에 들어가서 등기 권리증을 뺏어다가 이걸 3만 원에 팔았어요. 예를 들어서. 그럼 3만 원에 팔았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집에 있는데 연락이 왔습니다. 사람이 찾아왔어요. 언제까지 집 비워달라고. 그 부모님이 아버지가 놀래갖고 애를 보니까 애가 부들부들 떨고 있어. 세대 두들겨 패니까 자수를 했어요. 이럴 경우에 미성년자에 대한 계약은 무효가 되는 거죠. 따라서 매매원인 무효소송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이기죠. 이겨가지고서 소유권을 다시 찾아왔어요. 나갔다가 들어왔지만 원인 무효기 때문에 우리가 양도로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그게 바로 소유권 환원. 그죠? 애가 3만 원에 그 아파트를 파는 거예요. 걔 미래가 어떻게 됐을까요? 진짜 그런 일이 있으면 걔 언제까지 집에서 구박받고 있을까요? 반 죽을 거예요.
자, 291쪽에 그다음에 매매원이 나왔죠. 매매원인 무효소송에 의하여 매매사실이 법원 판결에 의해서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환원, 원이치가 될 때는 양도로 보지 않는다. 그렇게 하시면 되죠. 그 다음에 4번 배우자 또는 직계, 좀비, 속간, 양도 이렇게 나와 있죠. 이건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건 뭐냐 하면은 글자 그대로 우리가 가족끼리의 거래는 항상 뭘로 본다고 그랬죠? 증여로 본다고 그랬죠. 양도로 보지 않습니다. 근데 어떨 때만 된다고 그랬죠? 옛날에 모 대통령이 세금을 체납해 갖고 있던 예술품을 어떻게 된다? 경매 내놔갖고 낙찰돼서 가져갔죠? 이걸 누가 낙찰 받았다고 그랬죠? 아들인가 누구 가족이라고 그랬죠? 이럴 때는 가족 간의 거래라 하더라도 낙찰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되니까 남남처럼 양도로 본다 안 본다? 본다가 되죠. 그러니까 대금 지급한 사실이 확인이 되면 가족끼리도 뭘로 볼 수 있다? 양도로 볼 수 있다. 그 설명한 거예요. 똑같은 게 또 나왔습니다. 자, 원칙. 원칙은 1번 양도로 보지 않고 증여로 추정한다. 2번 예외 양도로 보는 경우는 1번 경매. 그럼 낙찰대금 지급한 게 증빙이 되겠죠. 2번 파산선고. 망했어요. 내가 사업하다 망했습니다. 그걸 딴 사람이 다시 샀어요. 누가? 우리 아들이. 그럴 경우에는 가족이라 하더라도 어떻게 된다? 양도로 본다. 그 다음에 공매, 그 다음에 유가증권 처분 다 양도로 본다. 그러니까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가족끼리 거래라 하더라도 대금 지급한 것이 입증이 되면 이건 다 공개가 됐으니까 공매 경매 확인이 되겠죠. 이런 것들은 가족끼리라 하더라도 양도로 본다 안 본다? 본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가족 간의 양도에 관한 것은 굉장히 중요한 단원입니다. 입증을 해야 되니까. 그 다음 뒤로 넘어가서 3번 또 나왔어요. 3번은 아까 한 거랑 똑같습니다. 밑줄 배우자 또는 직계, 좀비, 속간의 부담부 증여 나왔죠. 부담부 증여에서 은행빚에 관한 거, 채무액에 관한 것은 양도로 본다 안 본다? 본다라고 그랬죠. 기억나요? 왜 이렇게 불안하지? 아까 얘기했잖아요. 갑이라는 사람이 10억짜리 갖고 있는데 장남에게 물려주려고 그러는데 은행에서 대출을 갖다가 7억을 받았다. 그러면 7억에 대한 것을 부담하는 조건부로 줬으니까 부담부증여죠. 그럴 때는 채무액은 얘가 갚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건 유상이전 양도로 보는 거고 차액에 대해서만 뭘로 보는 거죠? 증여로 보죠. 부담부 증여는 가족끼리 일어나는 거지 남남끼리 부담부 증여는 없다고 그랬죠. 지나가는 사람한테 공짜로 줄게 이러는 사람은 없다는 얘기죠. 아는 사람과. 그래서 배우자나 직계, 좀비, 속간의 간의 요것은 우리가 가족 간의 거래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거기까지 되겠습니까? 꼭 여러분들이 알아뒀으면 이게 양도로 볼 수 있냐 없냐예요. 이게 시험에 자주 나오던 건데 요번에 나왔으니까 이건 고정이 돼 있거든요. 여러분이 딱 봐서 아 요거 양도네 이거 증여네 구별하는 거거든요. 여기서 나와가지고 섭섭하죠. 그래서 준비해 둔 게 있습니다. 4절 왕별 표시하세요. 요게 나올 때가 됐습니다. 요거 특히 잘 들으세요. 양도 시기, 취득 시기 이렇게 나왔죠. 양도 시기는 양도 1을 얘기하고 양도를 할 때면 뒤에서 배우겠지만 양도할 때는 보유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럼 양도할 때는 양도일도 중요하지만 언제를 취득일로 계산해야 되느냐. 그래야 보유기간 계산 들어가니까 그게 바로 양도일 취득일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제일 먼저 양도 시기다 그랬으면은 원칙적일, 원칙 대금 청산일 이것만 알아도 50% 먹고 들어갑니다. 항상 언제가 양도일이 되느냐? 대금 청산일이 된다. 자, 292쪽에 2번 맨 밑에 대금 청산일이 분명한 날, 그럼 대금 청산일이죠.
그럼 대금청산일은 맨 밑에서 두 번째 줄. 대금청산한 날은 계약서 잔금일에 관계없이 언제가 된다? 실제 지급한 날이 된다. 계약서상의 잔금일이 아닙니다. 실제로 대금을 지급한 날. 그 다음에 293쪽에 나왔습니다. 3쪽에 나왔으면은 뭐가 되느냐? 2번 청산일이 분명하지 않다. 대금 청산일이 원칙인데 청산일이 분명하지 않으면 언제가 돼요? 등기한 날, 등기 접수일, 등록 접수일 또는 명의 바꾼 날, 명의 개서일이 되는 거죠. 자, 대금 청산일이 원칙인데 청산일이 불분명하다. 불분명하면은 등기, 등록, 접수일 또는 뭐가 되죠? 명의 개서일이 돼요. 그런데 청산이라고 뭐가 있습니까? 그 전에 빠른 날, 날짜가 여러 개 있으면 등기 등록을 먼저 했다. 그럼 언제가 되죠? 등기, 등록, 접수일. 둘 중에 빠른 날. 그게 바로 3번 나왔죠. 대금 청산 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으면 언제가 되죠? 등기, 접수일. 이런 거 제가 얘기를 했었는데 어떤 때냐 하면은 내가 잔금을 치러야 되는데 돈 나올 데가 없어졌어요. 그럼 어떡하죠? 매도인을 찾아가서 야, 내가 잔금 틀림없이 줄게. 대출 받아줄 테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좀 미리 해다오. 그럴 때는 날짜가 둘 중에 어떤 날이 되죠? 빠른 날. 그러니까 잔금 치르기 전에 등기 등록을 먼저 했으면 이 날짜가 된다 이거죠. 항상 얘기했잖아요. 날짜가 여러 개 있으면 이 중에서 어떤 날이 된다? 빠른 날이 되죠. 그러니까 원칙만 꼭 알아두세요. 양도소득세다 그럼 원칙이 언제 되느냐? 한번 따라해요. 대금 청산일. 그 다음에 대금 청산일이 불분명하면은 등기 등록 접수일 또는 등기 등록일이 빠르다 그러면 요것 중에 빠른 날짜. 날짜가 여러 개 있으면 빠른 날짜니까 뭐만 공부하면 돼요? 원칙만 공부하세요. 해보자. 대금 청산일. 대금 청산이라는 건 계약서에 써 있는 날짜가 아니라 실제로 준 날이 된다는 거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그 다음에 특수한 거래 이런 것들이 이제 시험범위 나옵니다. 요건 뭐가 되느냐? 자, 밑줄 장기할부. 얘가 많이 나와요. 얘가 많이 나와요. 요거죠. 장기예요. 장기. 뭐가 나왔죠? 장기할부. 장기할부다 그러면 날짜가 무조건 3개 나옵니다. 항상 시험에 따라 날 때 3개가 나오는 게 뭐냐 하면은 이거예요. 원칙은 마지막 할부금을 다 갚아야죠. 잔금을 치르고 내 이름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 돼요. 원칙은 잔금을 치르고 잔금 치른 다음에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한 날이 원칙이 돼요. 얘는 원칙만 알면 돼요. 근데 이게 있죠. 잔금 치르기 전에 야, 나 먼저 살고 있던 집이 늦게 팔릴 줄 알았더니 벌써 팔렸어. 나 가 있을 데 없어. 그러니까 잔금 치를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나 미리 좀 쓰면 안 될까? 임시사용 승인을 예를 들어서 그렇죠? 미리 임시사용 승인이라고 너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할까요? 거기 나와 있는 대로 뭐냐? 내가 먼저 쓸게. 인도일. 그죠? 줘라. 그 다음에 에이, 내 실제로 가서 쓸래. 사용할게. 사용수익일. 중에서 어떤 날이죠? 빠른 날. 그러니까 원칙만 공부하세요. 장기할부는 자주 나옵니다. 날짜가 3개 나와요. 원칙은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이 되는데 그 이전에 넘겨줬으면 인도일. 그죠? 그 전에 사용을 했으면 사용일이 된다는 얘기죠. 사용수익일이 사용일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뭐 머릿속에 이렇게 얘기하면 되죠. 장기할부다 그러면 날짜가 몇 개 나온다? 3개 나온다. 그 중에서 어떤 날? 빠른 날. 근데 원칙은 알아두면 되죠.
언제가 돼요?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이 되더라. 그런 것들 몇 가지만 하면 되죠. 2번 뒤로 넘어가서 수용. 수용이다 그랬으면은 두 번째 줄,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만은 두 번째 줄에 날짜가 여러 개 나옵니다. 대금 청산한 날, 수용 개시일,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 중에서 어떤 날? 빠른 날. 3번에 상속, 상속 많이 나오죠. 상속이 개시된 날. 증여, 증여를 받은 날. 자가건설, 4번에 자가건설 건축물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자, 이번에 보세요. 내가 건축물을 짓습니다. 건축물을 다 지면은 원칙, 사용해도 좋다. 준공검사 받아요. 준공검사 끝나고 사용해도 좋다는 증서를 줍니다. 이게 사용 승인서, 교부일. 사용해도 좋다는 증서 준 날이 바로 취득일이 돼요. 내가 건물을 신축할 때 이때가 취득일 돼요. 그런데 예외로 뭐가 있느냐? 준공검사 떨어지기 전에 내가 1층을 갖다가 어떻게 됩니까? 임시 사용 승인을 받아요. 야, 나 사실 팔고 있던 저 건물이 팔렸어. 상가. 그래서 어디 갈 데 없어. 빨리 옮겨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1층은 다 됐네. 그럼 1층에서 그냥 내가 인테리어 하면서 쓸게. 좀 승인 좀 내줘. 임시 사용 승인일. 또 하나는 야, 내 건물인데 뭐 내가 어때? 1층 됐구만. 여기서 당장 쓸래. 사실상 사용일. 중에서 어떤 날이 되죠? 빠른 날이 된다는 것. 그러니까 자가건축물, 내가 건물을 지었을 때 원칙만 알면 돼요. 언제가 된다? 사용 승인서 교부일 또는 임시 사용 승인일 또는 사실상 사용일 중에서 어떤 날이 되죠? 빠른 날. 자, 그래서 동그라미 1번 허가받았대. 허가받았으니까 1번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언제가 되죠? 사용 승인서 교부일. 동그라미 2번 사용 승인서 교부일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 사용 승인을 받았을 때는 사용일 또는 임시 사용 승인 받은 날 중에서 어떤 날이다? 빠른 날. 그러니까 날짜가 여러 개 있으면 빠른 날. 이 개념 알면 쉽잖아요. 내가 짓고 그 다음에 준공검사 떨어지고 사용해도 좋다는 허가받은 날, 요 날이 된다. 근데 2번 밑줄 허가받지 않아요. 무허가란 얘기죠. 미치는 거죠. 무허가다 그러면 승인받을 필요 없잖아요. 승인받을 필요 없잖아요. 그럼 뭐 뿐이 없어요? 사실상 사용일 뿐이 없다는 얘기죠. 오케이? 무허가 건축물은 승인받을 필요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 5번 밑줄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않은 날, 안이한 자산. 이건 뭐 너무 쉽죠. 확정되지 않았다가 언제 인정이 되냐? 확정된 날. 완성되지 않은 자산은 언제를 취득일로 보느냐? 완성된 날. 그럼 되죠. 얘도 가끔가다 구색 맞춰서 나옵니다. 쉬워요. 자,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으로서 청산한 날까지 완성되지 않으면 완성 또는 확정된 날로 한다. 이건 어떨 때 많이 나오냐 하면은 요럴 때 많이 나오죠. 아파트가 예를 들어서 잔금 치를 날짜가 원래 완공일자가 언제냐, 뭐 완공일자가 11월 5일이다. 그리고 잔금 치른 날짜가 언제냐 그러면 뭐 요거 다음에 뭐 12월 4일이다. 요때 잔금 치르게 됐다. 요때가 완공일자다. 근데 잔금 치를 때까지 이것이 완공이 안 됐습니다. 공사가 늦어졌어요. 그럼 완성되지 않은 것을 어떻게 잔금 치렀다는 얘기죠. 그럴 때 취득일을 언제로 잡냐 이거죠. 자, 이거는 잔금 청산일이 원칙이지만 그 전에 완공되기로 했다가 완공되기 안 됐으면은 실제로 뒤에 예를 들어 1월 5일 날 완공이 됐다. 그럼 요 날짜를 취득일로 잡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완성되지 않은 자산을 했으면 언제를 취득일로 본다? 완성된 날. 다시 읽어볼게요.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않은 자산을 취득한 경우로서
대금 청산한 날까지 목적물이 완성되지 않으면 잔금 치를 때까지 완성이 안 되면 언제가 된다? 완성된 날 또는 확정된 날. 여기서 보면 몇 월 며칠로 보죠? 1월 5일로 잡아야 된다. 공사가 좀 늦어지면 이런 경우도 가끔 생기겠죠. 그 다음에 6번 밑줄 환지 처분. 또 나왔습니다. 환지 처분으로 이렇게 됐을 때는 요게 나오죠. 많이 나옵니다. 환지 처분으로 취득을 했을 때는 두 번째 줄, 일반적인 경우에 두 번째 줄 꼭 알아두세요. 환지 전에 취득일. 환지는 바꾼 겁니다. 바꾼 거기 때문에 환지 전에 취득일을 인정을 합니다. 아니면 내가 억울하잖아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럼 두 가지를 여기다 하고 쉬는 시간을 가질까요? 요거죠. 갑이라는 사람이 땅이 있는데 요게 2000년에 취득을 했어요. 했다가 요걸 주고 요거를 환지받은 게 2017년에 환지를 받았습니다. 그럼 요거를 양도를 한다 했을 때 이 날짜를 취득일로 인정하면 2018년에 양도하면 보유기간이 1년뿐이 안 되잖아요. 그럼 세금이 많을 수밖에 없죠. 너무 억울하다는 얘기죠. 따라서 환지가 됐을 때 보유기간 계산할 때 취득일은 언제가 된다? 환지 전에 취득한 날. 몇 년도가 되죠? 2000년. 이래서 보유기간을 계산해야지 억울하지 않다는 얘기죠. 환지는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그렇죠. 내가 하고 싶어 한 게 아닌데 이런 불이익까지 주면 억울하잖아요. 세금이 특히 땅 같은 경우는 너무나 세금이 높기 때문에 최대 60%이기 때문에 보유기간이 예민합니다. 그래서 환지가 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 환지 전에 취득일이 된다.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 다음에 뭐가 있느냐? 그러면 괄호 2번. 요거 한번 동그라미 쳐보셔요. 권리 면적이 증가 또는 감소가 됐을 때는 요거죠. 여기다가 똑같은 거예요. 갑이 100제곱미터의 땅이 있어요. 요게 2000년에 취득을 했어요. 취득. 똑같아요. 요거를 주고 요거를 2017년에 환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얼마를 받았냐? 70제곱미터만 받았습니다. 그러면 얼마가 줄어들었죠? 에? 그렇대. 요걸 2018년에 양도하면은 둘로 나눠야죠. 70제곱미터는 보유기간이 언제부터? 2000년부터 2018년까지가 되고 30제곱미터다 그랬으면 2000년부터 2017년 환지죠? 환지하기 전에 날짜는 사실 2017년인데 환지가 줄어들었으니까 공고한 날이 있을 거예요. 환지 공고한 날에 다음 날에 양도한 걸로 처분이 되는 거죠. 줄어드는 건. 왜냐? 100제곱미터가 권리면적이거든요. 내 거. 환지받은 게 70이에요. 그럼 30이 줄었죠. 줄은 만큼 보상금 받겠죠. 그럼 보상금 받았으니까 양도로 보는 거죠. 그럼 언제가 양도일로 보느냐? 2000년부터 취득일로 잡아가지고 소유권 요거 어떻게 공고하죠. 공고일의 다음날 양도한 걸로 보는 거예요. 이해가 나요? 그러니까 따로따로 계산해야 되겠죠.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거 보세요. 교부받은 면적이 환지의 처분에 의한 권리면적보다 증가 또는 감소된 경우에는 증가, 감소된 면적의 토지에 대한 취득 시기, 양도 시기는 밑줄 환지 처분의 공고일에 언제가 되죠? 다음 날이 되는 거란 얘기죠. 그럼 여기에 감소는 알겠는데 요번에 얼마를 받았느냐? 120제곱미터를 환지받았어요. 2017년에. 그럼 얼마가 늘어났죠? 20 늘어났죠. 20 늘어난 건 언제를 취득일로 잡죠? 공고일에 다음 날 취득한 걸로 보는 거죠. 말 이해 가나요? 그래서 면적이 똑같으면 관계가 없지만 면적이 감소가 됐으면은 양도로 보는 거고 언제를 양도로 보는 거죠? 그렇죠. 요때부터 공고일의 다음 날. 근데 면적이 증가했다. 면적이 증가되면 그만큼 새로 산 거예요. 내가 돈을 더 내야 되니까.
그럼 언제를 취득일로 잡아야 되죠? 공고일의 다음날 취득. 요때 취득해서 요때 팔았다는 얘기죠. 감소가 된 건 요때 사와서 요때 파는 거고, 양도는 요때 보는 거고,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된다? 취득으로 보는 거고. 공고일, 환지는 공고일의 다음날이 된다. 그 다음에 7번 동그라미 점유. 점유는 두 번째 줄의 밑줄 언제가 되죠? 점유 개시일이 된다는 것. 그 다음에 8번 법원의 무효 판결로 환원이 됐다. 당연하죠. 자, 아까 얘기했잖아요. 갑이라는 애가 이걸 갖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갖다 3만 원에 팔았어요. 그랬다가 다시 환원받았어요. 이럴 때 이 취득과 양도가 다 원인 무효죠. 그러니까 취득일은 언제로 보죠? 아버지가 옛날에 산 날. 그렇죠? 아버지가 옛날에 산 날. 그래서 법원의 무효 판결로 환원이 됐을 경우에는 두 번째 줄에 많이 나옵니다. 그 자산의 당초 취득일. 왜 그러냐? 3만 원에 양도한 것도 무효고 다시 이긴 것도 취득이 무효고, 이거 자체가 원인 무효니까 업동은 해프닝으로 본다는 얘기죠. 그럴 땐 아빠가 아파트 취득한 날, 그 자산의 당초 취득일이 된다는 것. 그 다음에 9번 양도한 자산의 취득 시기가 분명하다 그랬으면은, 분명하지 않다 그랬으면은 뭐예요?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나오죠. 이 땅 같은 거 살 때 그렇죠. 땅 같은 거 살 때 언제 샀는지 그 땅이 헷갈려요. 이럴 때는 먼저 의미 없습니다. 하나만 더 하고서 쉬는 시간 가질게요. 296쪽에 취득 시기 동그라미 치세요. 의제. 이것도 과거에 많이 나왔습니다. 1번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 자산 나와 있죠. 그러니까 요거는 두 번째 줄 85년에 취득으로 보고요. 주식은 1년 뒤 86년 1월 1일에 취득한 걸로 봅니다. 그러니까 요거예요. 아까 우리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 대한 거 배웠죠? 그 중에서 주식만 끄집어낸 거예요. 주식만 86년, 그 이전에 취득했어도 주식은 언제 취득한 걸로 간주가 되느냐? 86년 1월 1일이고 나머지 부동산 같은 경우는 1년 빨라요. 몇 년? 85년 1월 1일에 취득한 걸로 간주가 된다. 그래서 이거는 뭐냐? 취득 시기는 그 전에 했더라도 실제로 우리가 모든 토지대장이라든가 또는 주식에 관한 거래가 활성화된 게 주식은 86년도예요. 그래서 그 전에 취득한 것도 다 86년에 취득한 걸로 보고 보유기간을 계산합니다. 주식 같은 건 왜? 보유기간이 필요 없으니까 일찍 잡습니다. 그래서 요건 지문에 그대로 나옵니다. 과세 대상 중에서 84년 주식만 86년이고 나머지는 다 몇 년? 85년에 취득한 걸로 간주한다. 그냥 이론만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11번 부동산에 관한 권리죠. 부동산에 관한 권리다 그랬으면은 두 번째 줄 권리가 확정되는 날. 부동산에 관한 권리니까 권리가 확정된 날이 취득일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 괄호 안에 이거 몇 번 나왔습니다. 아파트 당첨권은 언제가 되느냐? 동그라미 쳐요. 당첨일이 된다는 것. 그래서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을 했을 때는 언제를 취득일로 잡느냐? 권리가 확정된 날. 그런데 아파트 당첨권이라고 콕 찍어 나온 적이 몇 번 있습니다. 아파트 당첨권은 언제가 된다? 당첨일이 된다는 것. 그러니까 공부할 때 그러죠. 부동산에 관한 권리다. 그럼 당연히 권리가 확정돼야 취득으로 보는 거죠. 아파트 당첨권은 언제가 되죠? 당첨일이 된다는 것. 끝. 자, 밑에가 쭉 나와 있는데 그런 것은 볼 필요 없고 여태 밑줄 친 것만 하시면 되고요. 이제 297쪽 뭐가 나와 있죠? 비과세. 그래서 마지막 시간에는요, 여러분 고생하셨으니까
비과세 양도소득에 대해서만 공부하겠습니다.